반갑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일이 진척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실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제 코로나19로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항사들은 더 덩치를 불려서 공세를 펼칠 것이고, 저가 항공사들과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면 이대로 말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을 합병을 시켜서 과거의 현대차하고 기아차 합병처럼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건데, 이게 성공적인 독점 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기업의 합병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 그리고 외형적으로 어떻게 커지는지, 그리고 이 규모를 갖췄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가인데, 양사 합병을 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전제로 연간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그리고 뭐 환율에 따라서 순이익도 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연간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적정 시가총액이 15조 원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잡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14배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를 잡으면 무난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4조 원대, 아시아나항공이 9천억이니까 대충 1조 원 잡아서 두 개가 5조 원이고, 자금 투입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한 7에서 8조 원 정도 될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주가가 한 2배 정도는 오를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항공 사야 되냐? 글쎄, 아시아나항공은 감자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그렇고, 대한항공도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의지는 나와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의지는 나와 있는데,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물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제가 살 거냐 말 거냐를 따지면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떠드냐? 제 판단은 그렇지만 또 이 내용을 보고 이건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제가 짚어내지 못한 부분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각자의 판단들이 다 달라지고, 제가 지금은 안 사지만 만약에 주가가 2만 원으로 내려오면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좀 열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단순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아니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무려 항공사 5개가 한진 칼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상태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이런 형태로 갈 때 산업은행이 한진칼이 출자를 하고, 한진칼이 다시 아시아나항공에 출자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진칼이 주요 주주가 되는데, 아니,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주요 주주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강성부 펀드하고 산업은행이 손을 잡으면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요런 문제가 있고, 반대로 기존 오너 일가하고 산업은행이 손을 잡으면 강성부 펀드는 망하게 됩니다. 아주 큰 일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금지를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해서 찍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릴 거니까 일반적인 소송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담이 있는. 그래서 과연 이 구조에서 양쪽 누군가가 신주 발행 금지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결국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대 주주가 되고 경영권 분쟁을 종식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러면 한진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진칼 주가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높아진 이후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은행이 여기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한진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수를 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진칼에서 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한진칼 주가는 어떤 식으로든 산업은행이 참여하려면 주가가 낮아야 되고, 산업은행이 참여 안 하는 형태로 인수하려면 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되니까 한진칼 주가 전망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법인이 되면 비행기 보유 대수를 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이게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데, 항공기 대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선을 양쪽에 중복되는 노선을 단일화 해가지고 남는 비행기를 새로운 노선에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효율이 높아지고 요 기내식이나 이런 부분도 규모가 커져서 통합이 돼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점유율이 높아지는 만큼 호텔이나 이런 연계 사업들도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단순히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해서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법인의 비행기 대수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는구나. 그 규모라는 것은 세계 10위권, 그러니까 항공기 보유 대수 10위, 화물 운송 3위, 여객 순위 10위, 그리고 RPK라고 해서 유료 여객과 그리고 운항 길이를 곱한 그 수치인데, 이게 11위. 전반적으로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법인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뭐 국내선이 62.5%, 국제선 96%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경쟁이 완화가 되는 요인이므로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익성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가장 수익성에 기여를 하는 게 경쟁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아무리 체질 개선하고 아무리 구조 조정하고 아무리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경쟁사가 사라지는 것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경쟁 완화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진행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 완화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권익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요게 부각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되니까 반대 여론이 커질 거고, 근데 그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세금이 투입이 되는 과정들이니까 무시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쟁 완화는 빠져 있다. 그럼 경쟁 완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언급이 되는데, 경쟁 완화 하나만으로도 양사의 합병은 엄청난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화물은 100%로 독점 구조가 되니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한 다음에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같이 가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산업은행이 자금 투입하는 걸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한진칼,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가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그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종합 항공사가 된다는 거. 근데 이 강성부 펀드가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에도 관심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조직을 통합을 하면 당장은 엄청난 부채가 문제인데 그 이상의 자금을 벌어들일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빚이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갚아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독과점 기업이 양산되고 인수합병의 성공 사례를 보면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해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양사가 이제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이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이렇게 하면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장도 예전에 011, 016, 017, 018, 018, 019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SK텔레콤이 017을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신세계통신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걸 인수를 해서 점유율 50%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 인수 합병을 허용을 했고, 그래서 통신시장이 대번에 안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걸 통해서 안정이 됐고, KTF가 한솔 M닷컴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이 정리가 됐고, 최근에는 CJ 헬로비전을 LG U+가 인수를 하면서 통신시장은 3분된 게 공고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신사들이 지금까지 적자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저 이후로 2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흑자를 유지하고 거의 세금 걷듯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한 부분, 당장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수주 경쟁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 70%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규모도 갖추게 되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역시 가장 큰 건 경쟁 완화입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 어록에 보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가는 걸로, 현대기아차처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게 2004년이었는데 이게 됐으면 우리 조선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 3사가 수주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무래도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데, 이 회사들이 두 개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통합이 된 상태로 호경기를 맞았다면 그러면 그때 돈을 원래보다 훨씬 더 벌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축적한 자본으로 훨씬 더 좋은 체력을 가졌을 거고, 또 불황기에도 경쟁이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004년에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됐으니까 경쟁이 완화가 되고, 경쟁 완화인 상태에서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해 나간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실적 그렇게 늘지 않을 것 같은데,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가만히 뒀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 개 다 망해가는 그런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역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미연에 망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볼 수 있는데 가장 긍정 요인이 경쟁 완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개선을 하고 양사의 조직을 통합을 하고 그러면서 유휴 인력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 그게 비용이 줄어들고 근데 경쟁이 완화가 되니까 노선 중복 노선 경쟁 사라지고 가격은 이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여유 비행기를 다른 노선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화가 가능하고 또 수익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은 절감하면서 경쟁 완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좋아져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 요인은 항공요금 인상인데 회사만 놓고 보면 인상하든 말든 문제가 없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진짜 더러워서 외항기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하면 되니까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공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크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부실한 대한항공과 부실한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져서 부채가 30조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물론 여기서 연간 1.5조 원씩 벌면 1년에 1조 원씩 갚아 나가기만 해도 30년이면 끝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돈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기업 부실을 구제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산업은행이 개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경쟁이 완화가 된다라는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면 합병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합병은 되고 전체가 부실해지고 국내 항공산업이 지리멸렬하는 것보다는 합병이 돼서 국적항공사 하나라도 남아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낫고 그리고 국내 시장을 유지를 하면서 소비자 권리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생존해서 고용을 유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보존을 하는 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나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망하든 말든 뭐 계속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거고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경쟁을 줄여서 좀 수익을 얻고 싶은 게 맞는 거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다 망할 것 같은데 둘이 합쳐놓으면 그래도 하나는 살아남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합병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항공사가 되고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게 되고 인수 방식은 산업은행 자금이 투입할 가능성이 큰데 한진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그런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독과점이 되면 현대차나 SK텔레콤이나 현대중공업 사례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뭐 경쟁 완화라는 최상의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과는 합병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장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현 주가의 2배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면 되고 대한항공은 2만원 이하면 아주 좋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2만원 이하가 좋은 가격이 아니었지만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좋은 가격인 거고 아시아나항공은 감자하고 나서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그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사 합병이 한진칼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고 없더라도 산업은행 이 가격에 3자 배정으로 못 들어옵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되니까 한진칼에는 악재 정리를 하면 한진칼 악재 그리고 대한항공은 호재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호재 제주항공은 악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아마 포지션이 그 뭐 쌍용차나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요 이제 항공산업에서 자동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제주항공에는 악재가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수는 2만원 이하면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자 끝나고 보자. 그리고 제주항공은 모르겠습니다. 악재니까 안 사는 거니까. 한진칼도 안 사. 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